스캘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셉은 한봉호님입니다. 2000년 초반 닷컴 버블과 9.11 테러의 여파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초토화되던 시절 한봉호님은 생계형 투자자로 주식시장에 진입해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선물은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현물 투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상승해야만 수익이 가능하죠.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시 하락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장세에서 상승해야만 수익이 가능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100만원을 70억으로 만들었다는 것부터 마하셉은 한봉호님의 전설이 시작되었죠. 강력한 하락장에도 약간의 반등은 나옵니다. 마하셉은 매매 전략의 핵심은 눌림목 타점 잡기에 있었는데요. 강력한 하락장에도 약간의 반등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반등 중에 눌림목이 발생하면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죠. 선물 트레이딩의 경우 만약 하락하는 중에 이처럼 반등 구간이 발생하면 같은 원리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패턴이 앞서와 같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가 눌림목 자리였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이 자리를 예를 들어 보시면 직전 지지대를 다시금 상승 돌파하는 아주 좋은 자리죠. 그래서 매수 포지션 진입이 가능한 자리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하락하는 자리였다면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캘핑 매매는 데이 트레이딩과 유사하지만 훨씬 짧은 시간에 매매를 하는데요. 이러한 스캘핑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보통 스캘퍼라고 합니다. 스캘퍼는 한 번의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매매를 해서 작은 이익을 누적시켜서 돈을 버는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스캘핑 매매는 한 번 매매할 때 0.5에서 5% 정도의 수익을 계속 누적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앞서 스캘핑의 핵심은 여기가 눌림목인지 아닌지를 빠른 시간 안에 즉각적이고 정확한 판단으로 매매 타점 잡기가 가능해야 한다 설명드린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매매 타점 잡기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데 필요한 구독료라 생각하시고 지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트 세팅부터 시작하죠. 비트코인 1분봉입니다. 스캘핑은 코인뿐 아니라 주식, 해외 선물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실제로 마하세븐의 스캘핑은 주식이었죠. 그리고 타임프레임 역시 틱, 초봉, 분봉까지 쓸 수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주로 1분봉을 사용합니다. 1분봉보다 짧은 프레임에서는 추세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매매에 진입하기 때문에 매매 신호가 자주 나오고 사실 승률도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문제는 수익률이죠. 언뜻 보기에 잘 먹은 듯 하지만 막상 수익이 0.2% 이거밖에 안 돼요. 거래소 수수료 빼면 뭔가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스캘핑 매매에 있어서 트레이더의 빠른 판단 능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이 바로 시장 심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매수세가 몰릴지 혹은 매도세가 몰릴지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판단해야 단기적으로 큰 가격 움직임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분, 5분, 10분봉처럼 보다 긴 프레임에서는 신호의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포지션 잡기 편하긴 한데 1분봉에 비해 신호 발생이 적다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분봉을 선호하지만 오늘 매매 전략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타임프레임에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표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부터 넣도록 하죠. 차트 상단 지표에서 단순 이동평균을 찾아 2번 눌러줍니다. 2개 쓸 거예요. 적용된 2개의 이동평균 지표의 첫 번째 SMA 옆에 설정 누르시고 인풋의 길이를 10으로 변경합니다. 그 밑에 2번 SMA도 옆에 설정 누르시고 인풋의 길이를 34로 변경하고 옆에 모습 탭에서 선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보통 추세를 보기 적합한 이동평균 길이로 200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스캘핑 초단타 전략에서는 200 장기 추세를 쓰는 대신 다른 지표로 추세를 확인합니다. 잠시 후 소개드리고요. 10 단기 이동평균과 34 중기 이동평균을 적용한 매매 전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중기 이동평균을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이 상승 돌파한 이후에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 롱 매수 포지션에 반대로 하락 돌파한 이후에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죠.
중기적인 추세를 단기 이동하는 캔들의 힘이 상승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측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매매 신호가 추세 전환의 자리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신뢰도가 있지만 이렇게 돌파 후 재돌파가 나오거나 달라붙어서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다시 한번 차트 상단 지표에서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불러오겠습니다. RSI는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하여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이죠. 말이 좀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RSI가 적용된 모습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래쪽 섹션에 나오는 보라색 실선이 RSI 선인데요. 이 선이 올라가면 상승 추세인 것을 알 수 있고 내려가면 반대로 하락 추세겠죠. 그래서 RSI를 통해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추세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때 가격이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추세의 강력한 모멘텀을 평가할 때 RSI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RSI 구간을 보시면 하얀 실선이 3개 보이죠? 가운데 50선은 상승과 하락의 중간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우위가 없는 상황이란 뜻이고 위에 70선은 매수 우위를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선인데요. RSI가 이 70선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 즉 시장이 과열됐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아래쪽 30선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즉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때는 롱,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 RSI 지표를 사용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기억하시고 이젠 RSI를 1분봉 초단타에 쓰기 위한 최적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RSI 지표 옆 세팅에서 RSI 길이를 10으로 변경하시고요. 옆에 모습 탭으로 가서 RSI 선 색깔은 좋아하는 색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저는 빨간색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RSI Based MA 이거는 RSI 자체의 이동평균인데 이 매매법에서는 안 쓸 겁니다. 체크 해제하시고요. 또 밑으로 내려보면 RSI 어퍼 밴드가 있죠. 이거를 75로 그리고 두 칸 밑에 로어 밴드를 25로 변경합니다. 다 되었죠? 이렇게 RSI가 적용되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적용됐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는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10, 20, 30 해서 90 이렇게 RS 값이 나오죠.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바로 밑에 45와 바로 위에 있는 55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RSI 구간에 선을 2개 더 그릴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직선 이거 눌러주시고 50선 상단 얼음에다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선의 설정이죠.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추세줄 세 번째에 보면 좌표라고 있죠. 이 좌표의 첫 번째를 55 그리고 두 번째도 55로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 선이 55선에 정확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설정에 들어가서 좌표에서 이번에는 45 마찬가지로 45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선 2개가 잘 적용이 됐어요. 우선 이 2개의 선의 가운데 중간 영역인 이 구간은 특별하게 매수나 매도 우위가 나타나지 않는 구역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변동이 있는 구간에서는 RSI도 당연히 변동이 생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이 생기죠. 하지만 횡보 구간에서는 이 박스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성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인 차트를 보시면 먼저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의 꼬임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파란색 단기 이평이 노란색 중기 이평을 상승 돌파해주죠. 그 후에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RSI 구간이 처음 상승 돌파한 이후로부터 계속 55선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렸던 그 55선 위쪽에 머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찔끔찔끔 55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면 다시 55선 이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승 추세의 특징이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차트가 고점에서 이렇게 2개의 이동평균이 꼬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단기 이평이 중기 이평을 하락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락일 때는 마찬가지로 요 45선, 방금 전에 그렸던 45선 밑에 계속해서 이렇게 RSI가 이렇게 머무르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락 돌파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45선 위로 RSI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45선 밑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의 특징이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매매법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 매매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확인해보죠. 먼저 단기 이동평균인 파란색 12평선이 노란색 34 중기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상승 추세인 차트에서는 RSI 선이 55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다시 반등해서 55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거 방금 전에 확인했죠. 추세가 만들어진 이후에 바로 이런 특징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RSI 지표가 55 이하로 하락한 후 다시 55 이상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시점을 확인해야 돼요. 이때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되면 캔들 종가에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직전 저점에 설정하고 익절은 손익비 2대1로 설정해서 수익 실현합니다. 반대로 숏 매도 포지션 진입을 위해서는 먼저 12평선이 34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야죠. 차트에서와 같이 초반부에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하락 추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RSI 선이 45 이상으로 상승할 때마다 약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 방금 전에 확인했죠. 따라서 RSI가 45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45 이하로 하락하고 캔들 차트가 음봉으로 마감될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에 설정하고 익절은 마찬가지로 손익비 2대1 지점으로 설정해서 이익 실현을 합니다. 이 매매법 여기까지 상당히 강력합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진입 자리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데 이보다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지려면 캔들과 차트 패턴을 확인해서 매매 포지션에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스캘핑에서 시장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 투자자들, 즉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락을 마치고 상승으로 전환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시장 심리죠. 따라서 유명한 차트 패턴이 발생하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패턴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캔들 패턴으로 삼각 돌파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 장악형 캔들 패턴, 또 핀바 캔들 이런 것들이 있죠. 삼각 패턴은 가격이 점차 수렴점에 도달하다가 패턴 돌파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게 되는 아주 유명한 패턴이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돌파했으니 이제 크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심리가 발생하고 그것이 차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각 패턴은 위쪽 저항선과 아래쪽 지지선이 점차 모이는 형태인데요. 이때 지지선과 저항선이 모두 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강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락하던 차트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옵니다. 이번 캔들이 이전 캔들을 잡아먹는 형태가 나오면서 대세 상승으로 시장 심리가 전환될 것을 예고하는 유명한 패턴이죠. 차트가 상승하던 고점에서 이와 같이 핀바 캔들 패턴이 나오면 상승을 저지하는 하락 압력이 강하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후 시장은 이 하락 압력을 반영하여 매도 우세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차트를 보면서 매매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평선이 34 이평선 위에 있는 상승 추세이죠. 상승 추세 중에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옵니다. 다음 캔들이 어느 쪽으로 돌파할지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에서 상승 돌파가 나오네요. 그리고 돌파하는 시점에서 RSI 선이 55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5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매수 신호네요. 이 자리에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을 직전 저점으로 하여 손익비 2대1 비율로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트에서도 먼저 12평선이 34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나타내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살짝 나와서 RSI 선이 55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55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때 강세 장악형 캔들 패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세 장악형 캔들 패턴은 신뢰도가 아주 높은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선을 직전 저점으로 하여 손익비 2대1 비율로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매도 포지션 진입을 위해서는 12평선이 34 이평선 아래에 있는 하락 추세인지 확인이 먼저죠. 하락 추세가 시작된 직후 약한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약세 핀바 캔들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반등에서 RSI 선이 45 이상으로 상승한 후 다시 45 이하로 내려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진입 조건이 갖춰졌죠. 캔들의 종가가 마감되는 자리에서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을 직전 고점으로 하여 손익비 2대1 비율로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강력한 매매 지표를 사용하여 초보 단계에서도 스캘핑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2개의 이동평균과 RSI 이렇게 3개의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데 2개까지는 무료로도 쓸 수 있지만 3개부터는 이렇게 유료 업그레이드 팝업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 유료 플랜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2개의 이동평균 지표를 하나의 지표로 만든 스크립트를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동평균은 상당히 많은 매매 전략에서 사용되는 만큼 차트에 저장해 두시고 다양한 매매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스크립트를 제공해드려도 적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스크립트 요청하시는 분들 모두 차트에 적용하는 법까지 함께 안내드리고 있어요. 2개의 이동평균 지표를 받아보시길 원하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